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새로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항체치료제 시장 규모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안정적인 모습 지속되고 있지만 두 번째,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세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시장 규모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새로운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조정의 모습이 좀 나왔지만 막판에 가서 낙폭을 좁히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고, 코스닥은 역시 강세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8년 만에 사상 최대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힘이 좀 대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역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의 힘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좀 팔 만큼 팔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다시 또 3천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거래소의 모습이고, 코스닥은 562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매도하는 쪽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매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오늘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특히 SK하이닉스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있고,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 전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패시브 자금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은 지금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티브 자금들은 이제 서서히 연말을 앞두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부터 우리가 오늘 과연 외국인들,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더 사면서 364억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늘 마지막에 플러스가 좀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양봉의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어제 오늘 계속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매도 세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오늘 외국인들 셀트리온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JP모간과 맥컬입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들 매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약 10만 400주 매수입니다. 10만 400주인데 또 JP모간 맨날 안 좋다고 하면서 왜 또 오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는 모습인데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하지만 맥쿼리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이것은 새로운 외국인들이죠. 물론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존의 외국인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을 주도를 하고 있는 액티브 자금 쪽에서 기존의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외국인들이 지금 맥커리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스케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헬스케어도 장중에는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다가 좀 했지만 양봉의 모습, 거래량도 전혀 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장중에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막판에 더 사는 모습이죠. 522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자, 연기금들은 아까 전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또 팔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저께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헬스케어도 오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식 수로 봤을 때 오늘 헬스케어는 32만 9,600주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들 16만 2천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JP모간이 또 많이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UBS도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UBS도 오늘 10만 주가 넘는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외국인들 UBS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UBS가 10만 주면은 오늘 32만 주 가운데서 3분의 1이
UBS에서 들어왔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지만 조금 주춤했습니다. 근데 역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도 매수 위였고 막판까지도 뭐 크게 변함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 보시면은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74,400주를 매수를 했는데 UBS 쪽에서 24,900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또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셀트리온, 맥쿼리 쪽에서 조금 들어왔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제약은 UBS에서 들어왔다. 이것은 분명히 또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결국은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연기금, 국민연금의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만간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 쪽으로 달려나갈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일단 뭐 어저께 FOMC가 열렸는데요. 무난한 모습이었죠. 다우지수는 조금 밀렸습니다. 뭐 괜찮아요. 나스닥은 또 신고가로 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연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금 좋게 본다는 측면이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임박해 있는 부양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달러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고 있는 쪽은 바로 패시브 자금이죠. 패시브 자금들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종목을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은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주춤하는 것은 경제 활동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하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또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경제 활동 지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 왜냐하면 학습 효과와 더불어서 또한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고 또한 이 부분의 위축이 나온다면 각국 정부들이 다시 또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불안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난번처럼 폭락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정부 정책에서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장기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세제 지원을 하는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앞으로 앞두고 있는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도세 부분들을 보면은 아시아 쪽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고 일본, 독일, 미국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좀 심하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한 종목당 10억이 넘으시는 분들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일주일 내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일 뒤에 정보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을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제 나름대로 판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이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시장을 좀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뭐 우리가 국민청원으로 좀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는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것은 분명하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년보다는 닥쳐있는 연말까지 상황을 먼저 좀 보자 이런 측면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 참 지긋지긋한데요. 또 늘어났습니다. 3만 주가 또 공매도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지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그래서 마지막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와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또 새로운 외국인들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과는 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다가왔잖아요. 거의 눈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별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 체계거든요. 지금 병상이 모자란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꼼짝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긴급하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빨리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중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은 바로 경증과 중등증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기 전에 빨리 항체 치료를 투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중증으로 가서 또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단절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효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4, 5일 내로 경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이어서 바이러스를 초기에 제거를 하고 장기 손상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셀트리온의 CTP-59잖아요.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말 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전혀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재료는 일시적인 단기성 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항체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자료는 셀트리온에서 나온 자료인데, 셀트리온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2021년에 내년에 매출이 60억 달러 정도를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닝스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닝스타를 찾아보니까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는 지난 9월 1일이에요. 상당히 좀 너무 많이 지났죠. 9월 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에 60억 달러, 그러니까 6.5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9월 1일 거니까 너무 지났고, 그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없는 새로운 신개척지, 신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이 모닝스타라는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했겠지만 너무 이것은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시장 규모를 우리가 최소한 6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만약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10% 내지는 20% 정도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가져간다 해도 일단 1조는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여러분께서 미리 걱정하시는 것은 이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CTP-59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감기약도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약들이 나오고, 또 주사제 말고 그냥 먹는 약들, 경구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감기가 약 먹다가 안 되면 결국은 병원 가서 주사 맞잖아요. 이런 측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장은 지금 초기의 시장에 누가 빨리 진입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경쟁력이죠. 두 가지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약이기 때문에 효능이 좋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능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초기 진입으로서 퍼스트 무브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규모를 전체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10%에서 15% 이 정도만 해도, 또 20% 이 정도만 해도 거의 1조에 가까운 시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없던 매출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은 CTP-59 이외에도 이 트럭시마는 여러분 혈액암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이 혈액암 쪽의 약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 또 후내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론칭한 시작한 램시마 S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후내년에는 강력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특집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들어온 것이 바로 휴미라 CTP17 CTP17이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부터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항체 치료제인 CTP59까지 가세를 한다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매출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셀트리온 단기적인 조급함은 없애시고 꾸준하게 우리는 보유의 전략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